저는 올해 23살 되는 대학생입니다. 네. 저는 오늘 공교롭게도 스님께 연애의 감정을 주제로 질문 드리려고 네네. 왔습니다. 제가 지금 친하게 지내는 여자애가 한 명 있는데, 이 애랑 친하게 지낼수록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물론 기쁜 마음도 커지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느낄 때도 때때로 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은 있는 만큼 그대로 누리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면 이런 제 마음을 최대한 잠재우려고 합니다. 이런 각각 기쁜 마음과 기쁜 마음을 누리는 것과 서운한 마음을 잠재우는 것을 둘 중에 하나만 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서운한 마음을 잠재우는 것에 최대한 힘쓰고자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서운한 마음도 커질 텐데 이런 서운한 마음을 제가 계속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중간에 어떤 이런 좋아하는 마음을 애초에 통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런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도 괜찮을지 스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좋았다가 서운했다가 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해서 살면 되는데 기쁜 마음은 크지만은 서운한 마음은 없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질문도 잘하면 출가할 가능성이 있는 질문. 우리의 마음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 이걸 가래라 그래요.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즐거움이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기분이 좋다 하는 즐거움이 생기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괴로움이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한문어로는 고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고락이 되풀이 된다.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이것이 되풀이 되는 거를 윤회라 그래요. 윤회. 그러니까 인도 전통 사상에서 윤회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를 윤회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믿음이지 증명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하신 윤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해 보면 마음이 늘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이것이 되풀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즐거움은 갖고 싶고 괴로움은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종이의 이쪽 면은 고고 이쪽 면이 락이라 그러면 이걸 분리하려는데 이건 분리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즐거움의 높이가 크면 괴로움의 깊이가 깊어지고 즐거움의 높이가 작아지면 괴로움의 깊이도 작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은 즐거움만 구하고 괴로움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거를 쾌락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은 철학적으로 그걸 구지 말하면 쾌락주의다. 이 쾌락주의랑은 막 쾌락만 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뭐든지 충족되기를 바라는 것을 쾌락주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부분 종교나 모든 건 네가 바라면 다 이루어진다. 이게 쾌락주의적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욕망의 충족이라는 게 충족이 되면 어떠냐?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그럼 끝이 나야 되는데 이게 성질이 끝이 안 나요. 욕망이 더 커져 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 저 여자하고 그저 얼굴이라도 터고 말이라도 터고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접근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 인사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제 통성명다하고 대화를 나눴다. 엄청나게 기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지냈으면 좋겠다. 그럼 더 가까이 어떻게 지내졌다? 아, 기분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 서로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게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좋아해지면 또 즐거움이 커지는데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런 단계를 조금씩 가다가 안 됐다. 그럼 바로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를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괴로움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삶은 고락이 윤회한다. 그 괴로움이란 건 꼭 나쁜 사람하고 만나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하고 만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을 만난다. 약속 시간이 잡혔다. 그러면 즐거운데 약속 시간에 가서 안 나타나면 어때요? 괴로운 거. 그럼 별로 상관없는 사람하고 약속 시간에 안 나타나면 별로 안 괴로워요. 뭐 안 오면 뭐 가지 뭐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안 오면 막 조마조마해지고 그 다음에 온갖 상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번뇌가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한 개만 추구하려는데 이게 사실은 분리가 안 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새로운 또 철학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이 욕망을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 욕망 자체가 모든 고의 근원이다. 그래가지고 금욕이라는 또 새로운 수행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욕은 심지어 먹고 입고 자는 이 기본 이 생활의 욕구마저도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 고행주의자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29살 이전에는 이 욕망을 따라가는 왕자의 생활이니까 가봤는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 저 사람 무슨 바람이 있겠노?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데 본인은 정작 안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고뇌하다가 이 고행주의자 수행자를 만났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동경했는데 부모가 허락을 안 해가 10몇 년을 고심하다가 본인도 이제 부모 몰래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고행을 해봤는데 우리가 고행을 한다면 이를 칵 다물고 이 긴장과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안함이 아니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쾌락도 끝까지 해봐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고행도 끝까지 해봐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어서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이제 자기를 돌아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이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것의 뿌리가 욕망에 있구나. 욕망을 따라가면 즐거움이 되고 욕망을 억제하면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즉 고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둘로부터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냐? 욕망을 부정하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않고 욕망을 다만 욕망으로 알 뿐이다. 이걸 알아차림이라 그래요. 욕구가 일어나면 욕구가 일어나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욕구를 따라가려고도 안 하고 억누르지도 않고 그냥 담배를 피우고 싶네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지 피우지도 않고 안 피우려고 각오도 하지 않는 이런 제3의 길을 따라서 수행을 해서 결국은 자유로움에 이르렀다. 이 길을 이제 중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거기서 더 발전하면 출가할 길이 열리겠다. 이렇게 제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자기는 굉장히 초보 단계에 지금 이 성격은 알았는데 요건 없애고 요거만 가질 수 없나? 요건 놔놓고 요거는 어떻게 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없나? 그건 이미 26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시대에 왔는데 그건 안 된다. 같은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즐거움이 높은 걸 구할수록 뭐다? 슬픔이나 괴로움이 깊은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누군가를 내가 열렬히 좋아하면 그걸 기다리는 아픔,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아픔을 이미 각오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이다 이럴 때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을 때 설사할 각오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돼. 입안에 그 달콤함을 맛보려면 조금 있다가 설사할 거를 아예 각오하고 그 설사하는 것이 싫으면 달콤함을 어때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길은 두 가지. 하나는 뭐다? 달콤함을 선택하고 설사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설사가 싫으면 달콤함을 멈춘다.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갈 건지는 자기가 선택을 하면 돼. 둘 다 수행이에요. 그럼 수행이 아닌 건 뭐냐? 달콤함은 받아들이고 설사는 안 받아들이겠다 할 때 괴로움이 생기는. 받아들이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가 싫어서 달콤함을 멈출 때 그걸 아쉬워하면 안 돼요. 그 설사를 생각하고 그 몸에 해로운 거야 이렇게 딱 놔야 한다. 그런 관점을 가지면 어느 쪽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 이걸 이제 경전에는 두 여인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와서 이 집에 들어가도 됩니까? 들어오세요. 근데 당신 누구요? 저는 공덕천입니다. 조금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얼굴 생긴 거가 못생긴 여자가 얼굴이 시커먼 여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도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당신 누구요? 허감천입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좀 전에 들어간 사람이 저하고 자매지간입니다. 우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리석은 자는 두 여자를 받아들인다. 지혜로운 사람은 두 여자를 다 내쫓는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면 반드시 괴로움이 동반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를 낳았다고 막 너무 좋아하면 그 아이가 병이 나거나 그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못하거나 그 아이가 사고나 죽거나 하면 그 괴로움이 엄청나게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런 거 아니냐 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돼요. 그런데 요 즐거움은 같지만 어떤 그 불행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요게 지금 우리 대부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만한 고뇌를 감수해야 돼. 그걸 피하려면 안 돼. 가슴 조이는 그런 아픔을 감내해야 돼.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스님, 사실 제가 괴로운 것은 제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인정할 수 있는데, 제가 신경 쓰이는 바는 제가 괴로운 기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낸다거나 막 투덜투덜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를 다스리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 사람이 또 알아서 할 거예요. 그냥 스님께서도 그런 안 좋은 기분이 있으실 때면은 이렇게 표출을 하시나요? 표출을 하면 내가 손해인데 뭐. 가끔 표출할 때도 있지만 표출하면 자기가 손해잖아요. 그럼 표출하면 스님의 이미지가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사는 사람은 존경심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지는 걸 감수해야 되고 또 그걸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적절하게 자기를 살펴야죠.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을 특별히 존경 안 하는 이유는 스님도 흠이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스님을 내치지 않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완전하다 그러면 흠결이 있고, 스님 별로다 하면 괜찮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 아내도 다 마찬가지예요. 못 헤어지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못 헤어지는 거고, 불만 있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불만 있으면서도 안 헤어지는 건 뭐예요? 아직 먹을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군지렁군지렁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원리를 알면 이제 약간 안 맞는 게 있어도 이제 군지렁군지렁 덜 되지 뭐. 기분이 약간 나빠도 금방 돌이키고. 그건 뭐 까르마에서 반응하는 것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혼 초에 이제 이게 너무 상대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이래가 결혼해 보면 막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기대가 클수록 초에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자, 제일 좋은 여자를 골려서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바로 불행해집니다.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길 가는 남자하고 만나가 결혼하면 뭐, 원래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점이 많이 보여요. 그 인간 쓸만하네. 그 여자 밥도 할 줄 아네. 이렇게 돼서 좋은 점이 발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낯설은 사람을 만나면 친구가 될 가능성이 있죠. 왜 아무 기대도 안 했는데 괜찮은 게, 고향이 같네? 종교가 같네? 야, 취미가 같네? 이러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거 몇 개 같다고 친구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머리가 착각을 하면 다 같은 줄 알아요. 그래, 같이 밥을 먹어보니 이게 음식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뭐도 틀리고. 그래서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다고 전제하면 같은 게 발견되고, 같다고 전제하면 다른 것이 발견되는데, 낯설은 사람은 다르다고 우리가 머리가 인지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 그런데 얘기를 해보면 같은 게 발견돼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이게 친하면 이게 또 머리가 또 너무 빨리 가요. 같다고 또 전제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다른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뭐 작은 일부터 막 남편이 오줌 누는데 그 딱 앞에 땡기고 안 누고 그 밑에 떨어뜨리는 거 그런 것부터 막 하나하나 막 수건 쓰고 아무데나 버리는 것부터 다 거슬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갈등이 생겨가 막 티격태격 때 또 아기를 낳으면, 그 엄마의 마음이 불안하고,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심리적으로 또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갈등이 심할 때는 마지가 나중에 키워보면 못해요. 신혼 초에 아주 좋을 때 아기를 키우면 마지가 나중에 인성이 낮고,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제 막 타협을 해가, 아이고 막 그래 니나 내나 뭐 그런 게 이래가지고 같이 살면 그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태어나면 괜찮고.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나나 하니까 잘 모르는데 한 서너 명 낳아보면 이게 내 심리가 어떨 때 애를 낳고 키웠는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보통 사람이 결혼하면 오히려 막내라든지 한 중간쯤이 사람이 두셋째가 옛날에 한 6, 7 낳으면 보통 한 셋째가 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게 심리가 처음에는 갈등을 하다가 대충 적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어때요? 또 방심을 해가 또 갈등이 생기고 이제 막 서로 막 배째라 이러고 살거든요. 그래가 막 말도 막말하고 막 이렇게 막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이게 대물림이에요. 육체의 대물림처럼 정신적인 것도 다 대물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은 좋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좋음이 있으면 기대가 있고 기대가 있으면 거기에는 실망이 따르고 또 좋음이 있으면 또 어떤 기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마조마함이 따르고 서운함이 따르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문제를 보지 말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피면 조금씩
진정이 돼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최대한 다스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고의 원인, 좋음이라는 게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이걸 자각하면 이제 출가를 하는 거예요. 낙이라는 것이 곧 고구나. 이러면 이제 둘 다 쫓아내 버리거든. 그럼 해탈의 길로 간다. 내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나 하더라도 오늘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만히 놔두기만 하더라도 마음이 건강하면 저절로 천천히 사라진다 라는 거를 들어서 일단은 저절로 사라지라고 놔두되 좀 신경이 많이 쓰이면 그때 따로 처리할 방법을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쌀쌀하겠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유튜브로만 만나뵙다 그 법륜 스님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의 고민은 조금 어두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이크 입 가까이 대. 예, 좀 연애를 좀 하려고 좀 하는데 좀 뭘 한다고? 연애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연애하는데 혼자 사는 중한테 그 얘기 굳이 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너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래 치고 저래 치고 해가지고 네. 제가 좀 제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좀 요새 이래 치고 저래 치고를 어떻게 쳤는데? 좀 이 여자한테 바람 맞고 저 여자한테 바람 맞고 바람 맞은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싫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이 여자도 싫고 저 여자도 싫다. 제가 싫다고 한 게 아니고 여자들이 저를 싫다고 그래 바람 맞은 거 아니야? 그게 바람 맞은 겁니까? 그래 모지래니까 바람을 맞지. 그러니까 만나는데 그 여자가 나를 싫다 이런단 말이지. 매력도 없고 그냥 이제 좀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자기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자기가 너무 눈을 높여서 만나서 그래. 최대한 그래도 맞춰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도 잘 그것 잘못됐어. 그 눈을 이만큼 높여가 이런 높은 여자를 만나니까 그 여자가 나를 내려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높이려고 이렇게 올라가려니까 힘든다는 거지. 그럼 뭐 때문에 나보다 낮은 여자를 찾으면 되잖아. 자기 몇 살이야? 저 28입니다. 그럼 38에서 45 정도 되는 여자하고 그것도 한 번 결혼해서 애 하나 있는 여자하고 이렇게 만나면 바람 맞을까 안 맞을까?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자기가 뭐가 부족한데 아무 부족한 게 없어. 그래도 저 이상형이 있고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눈이 높여서 본다는 얘기잖아. 내 이상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을 높여서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낮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그거 맞추기 어렵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건 본래 어려운 거예요.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그걸 딱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누가 나를 좋다 해도 한 70, 80된 여자분이 나를 좋다 하면 그건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아시겠어요? 그러지만은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좀 과분하다 하면 그건 정신병자 아니면 꽃뱀이거나 요주의란 말이에요. 요주의. 이렇게 생각해야 실수 없이 인생을 살지. 이래 스님 이래도 좋다고 막 미쳤다는 가끔 있어. 그런데 대다수 보면 정신질환자. 나 이거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를 보존하는 거는 이렇게 욕심을 안 내야 된다 이 말이야. 욕심이 눈이 어두우면 이게 꽃뱀을 문단 말이야. 잡는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약간 낮추면 자기 아무 문제가 없어. 자기는 괜찮은 남자야. 근데 다만 문제는 자기가 눈을 너무 높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나도 70된 할머니하고 만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정신 좀 차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자기가 문제가 있는 남자는 아니다. 요점 이거야.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야. 못 알아들어? 네, 알겠습니다. 다시. 자, 요 물병이 있어. 여기 물컵이 있어. 떨어지면 네 책임이다. 여기 물컵 뚜껑이 있어. 자, 이 물컵은 이 물병보다 커요, 적어요? 자기가 얘기해봐. 마이크 딱 대고 빨리빨리. 이 컵은 물병보다 커요, 적어요? 작습니다. 이 컵 뚜껑보다는 커요, 작아요? 큽니다. 물병보다는? 작아요. 컵 뚜껑보다는? 커요. 그럼 이 컵은 커요, 작아요? 커요. 예. 이게 커요? 아, 작은 것 같습니다. 잘못. 작아 이게? 이 컵이 커요 작아요? 그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이고 똑똑다. 그래, 이 컵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 컵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예. 이 컵은 그냥 컵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는 뭐가 된다? 비교가 작다. 이렇게 될 때는 크다. 그러면 크고 작은 것이 이 컵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에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자, 크다 작다 하는 것이 저거 작으니까 작은 거고 크니까 큰 거지 하지만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크다 작다는 인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나쁘다 좋다는 그 사람에게 있어요? 내 인식에 있어요? 인식에 있어요. 그러면 천하 만물은 다만 그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 새거다 헝거다 값비싸다 값싸다 하는 것은 다 인식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뭐랬나 일체유심조라는 거예요.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내가 이걸 금이라 하면 금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이렇게 비교해서 맨날 이 컵을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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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인식하다가 보면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이 컵을 우리가 착각한다. 이거 원래 작은 거로 착각한다 이 말. 이거하고 같이 있어가 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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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다 보면 큰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긴 지금 컵인데 지금 여자를 어떤 여자를 만났다. 이 물병 같은 여자를 만나가 있다 보니 자기가 자꾸 작아졌어. 그래 자기가 지금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말하는 거는 컵 뚜껑 같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자기는 뭐가 된다? 제가 우월한데. 그렇지. 그런데 사실은 우월한 것도 아니고 열등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 모든 사물은 다만 그것일 뿐이다. 이것을 공이라 그래. 뭐라고? 공. 철학적인 용어로 마하야나의 대승불교 용어로는 공이라 그러고, 그러면 이것을 금강경의 언어를 빌리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뭐다? 비대 비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는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부족한 사람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다만 자기는 뭐일 뿐이다? 자기일 뿐이에요. 자기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인식돼, 그 순간에 인식되기를 키가 크다고 인식되든 키가 작다고 인식되든 능력이 있다고 인식되든 능력이 없다고 인식될 뿐이야. 자기하고 나하고 달리기 하면 자기가 잘할 것 같아, 내가 잘할 것 같아? 제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자기는 빠르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그런데 자기하고 나하고 불교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면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 스님이 더 그럼 잘하시고. 그것만 비교하면 이때는 스님이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 비교를 몇 가지를 할 거냐는 거. 비교를.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면 그것만 가지고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 되지만은 1000가지, 10,000가지, 억만 가지를 하면 다 똑같아. 자, 그러면 자기가 이상형을 만나도 괜찮아. 이런 하고 작다고 불리도 괜찮아. 작다고 불리도 난 작은 거는 아니야. 작다고 불릴 뿐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상을 추구해도 괜찮다 이 말이야. 그러나 자기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맑게 알아들었나 못 네, 알아들었나? 알겠습니다.
너 얼굴 표정이 보니 확실히 알아들은 것 같지가 않아. 아닙니다. 확실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난 여자 만나도 꿀릴 게 있나 없나? 꿀릴 건 없습니다. 없어. 못난 여자 만났다고 잘난 척할 필요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없지. 그러면 이제 잘난 여자하고 만나면 결혼이 성사되거나 연애가 성사되면 아주 기분이 좋아. 근데 자기가 늘 을로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가불 쪽에 을로 살아야 된다. 늘 전전긍긍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살래?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어떤 남자가 나 좋다고, 내가 보기 별 볼 일 없는 남자인데 나 좋다고 3년을 막 아무리 수모를 주고 막 발로 차도 따라다녀서 불쌍해가지고 절에 정성을 기울이니까, 그럼 내가 뭐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나 하나는 사랑하겠구나 이렇게 결혼을 하면 100% 실패. 왜 실패할까? 그건 결혼하기까지 심정이고, 이 고생을 해가 이 수모를 겪고 결혼을 하면 이제 대우받으려 그럴까 안 받으려 그럴까? 그 남자는 내 고생했으니까 이제 대우받으려 그래. 나는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근데 여자는 네가 나를 받들겠지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래가 결혼하자 얼마 안 돼가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결혼한다면 남자는 지속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줘야 되고, 여자는 남자한테 결혼하는 다음 날부터는 팍 숙여야 됩니다. 그동안에 당신 내 애를 너무 먹여서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꿔줘야 돼. 그 나를 죽으라고 따라다니는 여자하고 결혼해도, 남자하고 결혼해도 결혼은 원만하지가 않고, 내가 죽으라고 따라다닌 사람하고 결혼해도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19번 실패. 서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보다 모대가 나 좋다고 따라다녀서 결혼을 해주면 괜찮을까? 그러면 좀 편해요. 갑으로 살 수 있기는 있는데, 가족이 되면 어떤, 이 사람이 조금만 내가 딴 여자하고 차만 마셔도 난리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 자기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놓칠까 싶어가. 그래서 내가 컵이 물병하고 살면 내가 열등의식 때문에 질투하고 평생 살아야 되고, 내가 조금 우월한 조건에서 살면 늘 그냥 신경질 나게 잔소리 듣고 살아야 돼요. 늘 의심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제일이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하려면 이런 원리를 알고, 내가 좀 내 눈에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을로 살 준비를 해야 된다. 알았죠? 내가 괜찮은 남자를 잡았다 하면 바람 피더라도 어때요? 그래도 최대 주주는 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관점을 딱 가지면 이게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우월하다고 너무 하면 이 아내의 이 열등의식 또는 남편의 열등의식을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처를 엄청나게 입어요. 그럼 그 해명하는 것도 힘들어요. 한두 번 해도 해명이 잘 안 돼요. 그럴 때 아내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심도 많고 상처도 많구나 이렇게 보듬어 줘야 돼. 이렇게 맞출 준비를 하면 결혼하면 괜찮아요. 어떻게 살든. 나는 맞출 의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혼자 살고, 여러분들은 맞출 준비가 됐으니까 뭘 했다? 결혼을 했어. 그래 놓고는 안 맞춰. 그래 놓고는 나한테 와서 자꾸 시비를 해. 왜 그걸 나한테 물어?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어떠냐? 그럴 때 별로 걱정이 안 되고 고소하다. 어디 공짜로 먹으려 그래? 고생 좀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 저렇게 남편이 팍 죽어가 고생도 하고 바람도 펴가 고생도 하고 술도 먹어서 고생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아이고 우리 남편이 죽어도 나는 그래도 결혼 한번 해봤다. 니는 못 해봤지. 이런 정도의 주대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남편이 술을 먹어도
그래도 나는 남자 있다, 니는 없지, 이런 정도의 자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자기 선택에 대한 긍정성이 있어야 되는.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쁜 여자, 아무리 이쁜 뭐 좋은 남자, 아무리 뭐 높은 지위를 가져도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그 큰 집에 가면 나는 뭐부터 걱정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이거 청소하려면 고생이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자기 삶에 긍정적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관점을 이렇게 바꾸면 아시겠어요?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다. 이거를 불교 용어로 하면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체중생 계유성불, 모든 중생은 다 뭐다? 부처다. 결혼하면 안 해서 좋고, 하면 해서 좋고, 떠나주면 난 딴 남자 만나서 좋고. 관점이 이렇게 돼야 돼요. 바람 맞았다고 우는 게 아니고 지가 알아서 떠나주니까 좋아 안 좋아? 좋지. 내가 차고 떠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 세상에 비난받고. 그러니까 낳아놓고 헤어지고 딴 남자 만나려면 애들도 욕하잖아. 근데 지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야 뭐 출가를 내가 비구니가 돼도 되고 재혼을 해도 되고 혼자 살아도 되고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좁아졌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울어? 왜 울어? 선택지가 많아졌는데.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할래 자기는? 뭐 어떤 계속 이상을 쫓을래? 그냥 적당하게 만나가 살래? 일단 적당히 만나서 살아야 되겠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제가 이제 나이가 30대가 30대가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좀 괜찮고 저와 비슷한 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술도 끊고 이제 담배도 끊고 책도 조금씩 읽으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금씩 변해가고 좋은 분을 만나려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라고 하여서 지난 7년 동안 이제 볼링, 뭐 헬스, 요가, 등산, 산책, 뭐 탁구, 배드민턴 등으로 자기 관리도 하고 이제 강의도 들어 다니고 뭐 미술하고 뭐 요리하고 보컬하고 방송하고 이제 다니면서 자기 관리도 하고 뭐 보육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는 동안 이제 몇몇 이성하고 이제 알게 되고 만날 기회가 돼서 조금씩 만났지만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음주 가무에 너무 빠져 있어서 뭐 붉은 불토마다 새벽까지 술 먹고 들어와서 다음날 제가 뭐 산책 가자 뭐 축제 좀 가자 하면은 이제 자고 있고 아니면은 또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몸무게도 좀 많으셔가지고 너무 게을러가지고 조금 좀 데이터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유기견 애완견하고 애완묘도 키우시다 보니까 또 저랑 자기보다 더 그쪽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좀 제가 이제 조금씩 말을 하면 말 못하는 동물한테 왜 그러냐 이래 버럭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늘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똑같은 너하고 나보다는 서로 좀 좋은 점이 있으면 배워가고 좀 더 나은 너와 내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책 선물도 주면서 좀 대화도 해봐도 좀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안 맞는 이성이라도 그냥 그러니 하고 뭐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서 맞춰가면서 좀 오래 그래도 만남을 가져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저하고 좀 맞는 분을 좀 찾을 때까지 또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건지 좀 그게 좀 모르겠습니다. 머리 깎아 저리 들어오지. 내가 보기에 맞는 사람 만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나도 딱 맞는 사람 찾다가 지금 66이 됐어. 내 꼴 날 것 같은데 앞만 봐도. 생각을 바꿔야 돼. 장가 가려면 여자면 됐다 이렇게 기대를 탁 낮춰야 돼. 그건 자기는 지금 자기 하는 행동이 기대를 더 높여. 그래서 더 찾기가 어려워. 자기 내가 물어보자. 농사를 지어야 추수할 확률이 높나 안 지어도 추수할 수 있나? 지어야 됩니다. 안 짓고 난 추수하겠다 이러면 확률이 낮지.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또 추수도 잘하겠다 하면 확률이 높겠지. 네. 근데 만약에 그 여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작물이 다 없어져 버렸어.
추수를 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농사 짓는데 게으른 사람이 더 괴로울까? 열심히 지은 사람이 더 괴로울까? 후자입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정성을 쏟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절에 가서 매일 아들 서울대학교 들어가 달라고 좋은데 대학 가달라고 하루에 500배씩 절하고는 기도를 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엄마가 있고, 안 그러고 애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놔놓고 친구하고 개모임이나 다니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다고 치자. 근데 집에서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 누가 더 신경질 낼까? 누가 더 낼까? 한번 얘기해봐. 아니 그냥 얘기해봐. 어머니가 자기 더 화를 생각대로. 내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둘 다 어머니인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놀러 다니는 어머니가. 앞에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가 공부하는다고 엄마가 신경질 내면 애가 어떻게 될까? 너 왜 공부 안 하고 그 게임을 하고 있어? 이러면 애가 방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보면 문 콱 닫아보고 안에 장갑 보지. 그리고 장갑 보고 공부할까? 침대 들어 누워버릴까? 침대 들어 누워버리겠지. 기도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는 애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걸로 끝내야 되는데, 자기가 기도를 우리 아이 좋은 데 가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도를 할 때 아이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떨까? 그럼 공부하기 싫은 아이의 마음을 아이가 공부 안 하는 걸 보고 아이고 얼마나 하기 싫겠노, 얼마나 컴퓨터가 하고 싶겠노, 게임이 하고 싶겠노, 이런 마음이 기도를 하면 더 가지게 되겠지. 그러면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아이고 재밌나 이러면서 대화를 하다가 주스 한 잔 따지고 먹으면서 해라 이러다가 이렇게 맨 게임하면 어떻게 좋은 대학 가나? 근데 게임 대학 가려고 그러나? 이런 물어보고 아니요 그러면 좀 공부하기 힘든 거 엄마도 이해가 된다. 엄마도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하기 싫었어. 그래도 대학을 안 가려면 몰라도 가려면 조금은 해야 안 될까? 이래가지고 만약 애가 알았어 이러고 올라가면 침대에 들어 누울까? 책상에 앉을까?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오히려 기대를 낮추는 기도를 하면 기도가 성취가 되고, 자기는 지금 내가 이렇게 막 술도 안 먹고 못하고 했기 때문에 괜찮은 여자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그래서 어려워. 내 꼴 나겠어. 나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까 맞는 여자가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아무 여자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맞는 여자는 찾지 마. 이게 음식이 뭐 인물이 괜찮으면 뭐 성질이 안 맞고 성질이 괜찮으면 뭐가 안 좋고 다 서로 안 좋아. 그 중에 그냥 남자이고 여자이면 됐다. 아래 위로 20살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폭을 넓히면, 그리고 잘 찾으면 중고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넓혀야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일단 결혼 상대를 구하지 말고 사람을 사귀어서 괜찮은 사람하고 뭐 하면 된다? 연애를 할 때 결혼을 하면 돼. 좋은 감정이 생기면 뭐 할 수 있다? 연애할 수 있어. 연애하고 결혼은 달라. 연애는 별결을 하면서 만나는 거거든. 이건 좋은 감정만 있으면 나이가 차이가 얼마든 인물이 어떻든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결혼은 한 집에 산다는 동거야. 결혼은 룸메이트를 구하는 거야. 룸메이트 인물 잘난 거 별 필요 하나 안 하나? 안 해. 룸메이트의 핵심은 생활 약속을 잘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청소할 때 청소하고 밥할 때 밥하고 이런 거. 저녁에 퇴근할 때 적당한 시간 들어오고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주고, 이게 사는데 핵심적인 거야. 그 다음에 성격이 중요해.
뭐 조금만 말하면 화 벌컥 내고 집어 던지고 또 좀만 말하면 삐지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또 말 안 하고 또 나가버리고 이러면 골치 아파 사는데 이런 게 훨씬 사는데 중요한 문제란 말이야. 결혼 상대를 구할 때는 동거다, 룸메이트 구한다 관점을 이렇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활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 개만 키운다. 이건 좀 안 맞아. 나는 그 사람 인물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젊어도 막 내 방 안에 개 갖다 놓고 이러면 막 내가 나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싫은 사람은 그게 좋은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잖아, 그지? 그게 이제 생활 습관이라는 거야. 이 습관이 중요한 거야.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생활 습관, 성격 이게 사는데 핵심적으로 부딪히니까 딴 거 골리지 말고 그런 것만 좀 체크하고 그것도 다 100%는 똑같을 수가 없어. 대충 막 그 정도는 내가 감내하겠다. 고양이하고 노는 것 정도는 내가 막 감내하겠다든지 고양이가 아니고 그래도 막 개라서 다행이라든지 생각을 이렇게 넓혀야 돼. 안 그러면 절로 들어와. 할 말 있으면 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바르게 하는 건 좋지만은 남 보고 나듯이 하라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못하면서도 남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보통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면 남한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뭘 이렇게 잘하는 사람 그거 잘하는 것만 보고 살면 나중에 못 삽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스님은 저 어떻게 저 사람을 관상을 보고 하나 사주를 보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딱 성격 딱 하는 요구 이 사람의 요구와 이 사람의 결과를 딱 보면 안 맞잖아요. 그럼 딱 보면 벌써 니 왜 이 남자 좋아하니 이랬어. 니 왜 여자 좋아하니 이랬어. 니 3년이다. 내 금방 알지. 거기서 뭐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못 산다는 사주가 아니라 그러면 개선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 조금만 개선하면 관점만 조금 바꾸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뭐 한 10년 살던 거를 조금 맞춰서 사는 게 낫나 새로 또 맞추는 게 낫나 새로 한 맞춰봐요. 살던 거 좀 조정하는 게 훨씬 나아. 뭐 이혼하지 마라 재혼 뭐 안 된다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들 사이에 촌수가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가 얘기 들어보고 도저히 안 되면 그만둬라 이러지만 어지간하면 바꾸면 그 일 많대. 이해하셨어요? 욕을 너무 높이지 말라니까 자기 잘한다고. 제가 마음이 많이 무겁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안정하게 하고 싶어서 뭐 혼자서 할 만한 수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지.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다고. 마음이 무거운데 뭐 마음이 어디 생겼는데 무거워. 마음이 뭐 저기 돌처럼 생겼나 무겁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막연한 생각이다. 자기의 문제는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 이게. 내가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무거운지를 말을 해야 된다. 요새 뭐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제가 작년에 귀농을 했거든요. 네. 귀농을 해서 여자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다시 여자친구하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헤어지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헤어진 지 한 4개월, 6개월 정도 됐는데 다시 가서 보고 싶은데 지금 제 사정을 보니까
예전하고 바뀐 게 없어서 보러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왜 헤어졌어요? 뭐 농사가 이렇게 힘들어서 그러나 자기가 뭐 고집을 해서 그러나 뭐 똑똑해서 그러나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좀 부지런했으면 하는데 제가 부지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부지런하지 못하면서 귀농하면 안 되지. 네, 그러면 귀농을 포기하고 도시로 가서 적당한 그 직장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든지. 그 농촌에 귀농하자는 건 자기 뜻이에요, 여자친구 뜻이에요? 제 뜻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여자친구 보고 귀농하자고 해가 데려와 놓고 시골에 와서 부지런하지 못하면 여자친구 볼 때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이 무거운데 뭐 참선하면 됩니까? 염불하면 됩니까? 이런 해결책은 추상적이다. 그런 해결책은 없고, 그러면 지금 자기가 지금 마음이 무거운 건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마음이 무거운데 또 그렇다고 찾아가려니까 면목이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자기가 뭐 독한 마음을 먹고 부지런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귀농을 포기하든지, 안 그러면 뭐 좀 농촌에 와서까지 뭐 부지런할 거 뭐 있어요. 그냥 막 대충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면 도시 직장 다니면서 쪼들리는 거 싫어가지고 농촌에 와서 막 내 혼자 자는 데까지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일한 만큼 하고 피곤하면 쉬고 이렇게 살고 싶다 하고 농촌에 왔으면 그럼 그 여자친구는 포기하고 이런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가 한번 필요하다 하면 나보다 한 10살 좀 많거나 뭐 이미 결혼해서 뭐 그냥 실패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거나 이런 분하고 그냥 해서 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자기 여자친구는 자기의 조건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내 조건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상대편에게 조건을 안 걸어야 되고, 상대가 얼굴도 예쁘고 뭐하고 내가 이런 걸 따지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비율을 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맞게끔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 지금 앉아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면서 명상한다고 되겠어, 절한다고 되겠어. 그래서 제가 그런 해결책은 없다. 그러니까 왜 무거운가 보니까 여자친구를 못 만나서 그럼 가면 되지 않냐 하니까 가려니까 면목이 좀 없습니다. 그럼 포기하고 혼자 살든지 딴 사람을 사귀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교통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뭐 명상하면 되느냐 뭐 하면 되느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옳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뭐 우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뭐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중요하냐, 내 그냥 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중요하냐, 이걸 결정을 해야지. 두 개를 다 동시에 가지려면 안 되지. 남하고 같이 살려면 맞춰야 되고, 내 맘대로 살려면 혼자 살아야 되고 그래요. 스님은 뭐 혼자 사는 게 좋아하고 혼자 사는 줄 아세요? 내 맘대로 하고 살려니까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건 뭐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24시간 일을 하고 사적 영역이란 게 거의 없이 이래서 하는데 같이 한번 살아보지. 누가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그 멀리서 구경하기 좋은 남자지 가까이 와서 보면 뭐 만정이 떨어지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꼬라지를 알고 괜히 욕심내가 남 고생시키지 말고 자기 꼬라지를 딱 알고 살아야 되고, 또 상대편 누가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무조건 맞춰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꼭 맞추는 게 좋다, 뭐 지 맘대로 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거 좋아하는 여성은 천에 한 명도 안 됩니다. 남자가 부지런해도 그러니까 딱 시골에 와서 고급주택 지어주고 혼자서 집에서 놀아라 그러고 일은 나한테 밖에 가서 다 해도 내려오는 거 싫어하는 지금 사회예요. 근데 뭐 자기가 뭐 그래 돈이 많나 인물이 잘 생겼나 뭐 때문에 자기 보고 내려와가 시골에 와서 모기한테 물리고 손이 다 트도록 햇볕 쬐어가면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남자는 게으르고 근데 그거 왜 붙어 있겠어? 자기가 좀 정신 차려야 돼. 근데 나는 자기 이해는 돼요. 나도 지금 농촌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딱 버려야 된다니까. 그거 보고 싶니 어쩌니 이런 생각 버리고 딱 그냥 아이고 뭐 잔소리 안 해서 좋다. 아이고 그 밥에 먹는 거 그 뭐 전기밥통 해 먹으면 되고 뭐 이리저리 하면 되지. 늦잠 자고 뭐 이렇게 딱 생각을 바꾸든지 남하고 같이 살려면 맞추든지 그렇게 하세요. 네. 우울해하지 말고 뭐 그만 일에 울고 그래. 네, 잘 들었고요. 잘 생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한다는 거예요? 얼굴이 아직도 웃긴 웃어도 아이고 참. 아직도 이제 뭐야 자기도 지금 자기 생각이 살아 얼굴 표정이 어둡고 무슨 마치 뭐 큰 문제라도 생긴 것처럼 그렇게 지금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셔서 뭐 여자친구가 죽어도 웃으면서 살아야 되고 헤어져도 웃으면서 살아야 되고 찾아와도 웃으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웃으면서 살 일만 있지 그렇게 인상 쓸 일 아니에요. 시간 지나가 한 10년 지나가 돌아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혼자서 그렇게 심각하지.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땅이 꺼지는 거지 한숨을 쉬고 그러고 사는데 조금 더 지나봐야 별거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가 책임 있게 딱 선택을 하면 돼요.